안녕하세요. 음악길 데뷔 채널의 프로듀서 사한입니다. 이번 강좌는 에이블톤 라이브의 레코딩 강좌입니다. 이 레코딩은 프로듀싱하는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는 꼭 알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기본적인 레코딩 방법과 이 녹음 파일을 저장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강좌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기본적인 이 마이크가 연결이 되어 있는 인터페이스 연결 방법을 알아야겠죠. 그럼 이 프리퍼런스 창을 열어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리퍼런스 창 단축키는 컨트롤 쉼표입니다. 자, 그 다음 이 오디오 카테고리로 가주면 여기 지금 이 오디오 디바이스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처음에 이 드라이버 타입입니다. 만약에 본인이 윈도우라면 이렇게 아시오를 선택해 주시고 맥이라면 이 안에 이 코어 오디오라는 녀석이 있을 겁니다. 그 녀석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윈도우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아시오를 선택하셨다면 이 오디오 디바이스에서 이 사용하고 계신 오디오 인터페이스 디바이스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맥을 사용하셔서 지금 이 사진처럼 이 코어 오디오로 설정하셨다면 이 인풋과 아웃풋을 따로 잡아줘야 하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둘 다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인터페이스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인터페이스가 없다면 이 윈도우 같은 경우는 이 아시오 4이라는 녀석을 받아주시고 이 자료 사진처럼 인터페이스 대신에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윈도우 같은 경우는 이 MME/DirectX라는 녀석이 하나 더 있을 겁니다. 이 녀석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방금 보여드렸던 맥 사진처럼 이렇게 인풋과 아웃풋을 개별적으로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이 레이턴시가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꼭 이 아시오 사용을 권장해 드립니다. 여기서 이 레이턴시는 지연 속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레이턴시가 높을수록 싱크에서 큰 차이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 샘플레이트와 레이턴시 설정입니다. 여기서 이 샘플레이트는 높을수록 좋은 퀄리티를 내줍니다. 하지만 당연히 CPU 사용량도 많아집니다. 그래도 이 샘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44,100 또는 48,000 정도로 설정해 주시면 녹음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샘플레이트는 원리가 꽤나 복잡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빗뎁스라는 녀석과 함께 디테일하게 그래프로 다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 레이턴시 카테고리로 넘어와서 이 버퍼 사이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버퍼 사이즈는 낮을수록 레이턴시를 줄여줍니다. 여기서 이 버퍼 사이즈를 조절하는 방법은 저 같은 경우는 이 파이어페이스 USB 셋업이라는 이 RME사에서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조절을 해줍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스칼렛 같은 녀석을 예로 들면 이 하드웨어 셋업을 눌러주면 이 샘플레이트와 버퍼 사이즈를 변경해주는 창이 또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맥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 녀석이 이런 그 값을 선택해 줄 수 있는 박스로 되어 있어서 그냥 거기서 바로 선택해 주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녹음 방법입니다. 이 녹음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이 기본적으로 보컬 같은 아날로그 사운드 녹음은 당연히 이 오디오 트랙을 이용해서 할 수 있고 지금 이렇게 이 인터페이스와 마이크가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었다면 이 오디오 트랙의 이 인풋 채널을 보면 이렇게 제가 말할 때마다 이렇게 전부 다 초록색 게이지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부에서 연결한 마이크로 하는 녹음은 이 스테레오가 아닌 모노로 신호를 받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다 1로 설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오디오 트랙들 중에서 어떤 트랙을 이용해서 녹음을 할지를 선택해야겠죠. 그 기능이 바로 이 트랙의 이 믹서 섹션 가장 끝에 있는 이 동그란 이 암 레코딩 버튼입니다. 이 녀석을 이렇게 클릭해주면 이렇게 붉은 색깔 버튼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렇게 붉은 불이 들어온 녀석들이 바로 이렇게 녹음할 준비가 된 트랙들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트랙만 녹음할 수 있게 아까 프리퍼런스에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녹음할 트랙을 정했다면 이렇게 이 트랙 디스플레이에서 녹음을 시작할 구간을 이렇게 클릭을 하고 여기서 이렇게 글로벌 세팅에서 이 동그란 레코딩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또는 단축키 F9으로 이렇게 눌러주면 이렇게 레코딩 버튼에 붉은 불이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붉은 불이 들어왔을 때 이제 스페이스바 혹은 이 재생 버튼을 눌러주면 녹음이 바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간단하게 테스트 녹음을 해보겠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그리고 이렇게 이 스페이스바 또는 이 정지 버튼으로 이렇게 멈춰주시면 레코딩이 종료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그리고 이렇게 이 스페이스바. 자, 이렇게 녹음은 정말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 미디 트랙도 동일하게 녹음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미디 트랙도 마찬가지로 암 레코딩 버튼을 눌러주고 이렇게 똑같이 레코딩을 시작해주면 이렇게 녹화가 되는데 당연히 목소리 같은 것들은 녹화되지 않습니다. 이 녀석은 미디 트랙이니까요. 여기서 이렇게 건반을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정말 간단하게 녹음을 해줄 수 있습니다. 들어보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이번 강좌는 정말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간단하게 딱 녹음하는 법만 배우고 다음 강좌에서 실제로 곡과 보컬을 모니터링하면서 녹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이 레코딩 방식 설정과 이 레코딩을 할 때 어떤 정보로 이 오디오 파일들을 레코딩할지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다시 프리퍼런스 창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 레코드 워프 런치에서 이 레코드 칸으로 가시면 가장 먼저 이 파일의 타입을 설정해주는 파일 타입이 있습니다. 이 파일 타입은 이 웨이브와 AIFF 두 가지가 있는데 윈도우에서는 웨이브 그리고 맥에서는 AIFF를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샘플들이 이 웨이브 파일이 많아서인지 결국은 맥도 웨이브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컴퓨터에서 다 호환이 되는 이 웨이브 파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 밑에 이 빗뎁스라는 녀석인데 빗뎁스는 이 오디오 파일의 퀄리티와 관련된 녀석으로 16에서 24비트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24비트로 설정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이 카운트인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름 그대로 녹음을 시작해 줄 때 카운트의 길이를 정해주는 것입니다. 이 카운트 기능이 이렇게 논이라면 제가 방금 녹음할 때처럼 카운트 없이 바로 시작이 되고 이렇게 이 박자 카운트를 이렇게 정해준다면 이 정해준 박자 카운트 후에 시작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카운트가 이렇게 다 지나고 나서 녹음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이 익스클루시브라고 이 암과 솔로 버튼이 있는데 이 트랙들의 이 암과 솔로 버튼을 이 동시에 여러 개를 사용할지 아니면 하나의 트랙에만 사용할지를 설정해주는 녀석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암 레코드 버튼은 한 개만 그리고 이 솔로 버튼은 멀티로 사용할 수 있게 세팅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솔로 버튼은 다수의 트랙에 이렇게 켜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암 레코딩 버튼은 이렇게 하나의 트랙에만 켜지게 됩니다. 즉, 이 녀석을 잘 선택해서 동시에 여러 개의 트랙을 녹음 및 연주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 클립 업데이트 레이트는 이 재생 도중에 이 클립의 설정을 변경해 줄 때 변경되는 속도를 설정해 주는 녀석입니다. 만약에 재생 도중에 이 피치 같은 것들을 변경해 줬을 때 이렇게 값이 낮게 설정이 돼 있다면 이렇게 즉각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당연히 이 값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바로바로 변경된 설정이 이렇게 업데이트 되진 않습니다. 그 다음은 이 가장 밑에 스타트 플레이백 위드 레코드입니다. 이 녀석이 만약에 이렇게 활성화 상태가 된다면 이렇게 레코드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이렇게 녹음이 시작되게 됩니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재생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바로 녹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처럼 이렇게 오프 상태로 해둔다면 이 녀석을 눌러도 이렇게 재생 버튼을 이렇게 누르기 전까지 이렇게 레코딩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렇게 레코딩 설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시퀀서에서 재생되는 사운드를 이 오디오 파일로 저장하는 법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 좌측 상단에 파일을 클릭하시고 이 익스포트 오디오 비디오를 클릭하시면 이 파일의 정보를 설정해주는 익스포트 오디오 비디오 창이 나옵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쉬프트 R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가장 먼저 이 셀렉션이라는 녀석 먼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 가장 맨 위에 이 렌더드 트랙입니다. 이 렌더드 트랙은 어떤 트랙을 추출할지를 설정해 주는 녀석입니다. 이렇게 트랙을 개별적으로 설정해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이 마스터 트랙으로 설정을 해서 이 마스터 트랙으로 이렇게 이 마스터 트랙으로 아웃풋되고 있는 이 모든 트랙들을 이렇게 한 번에 추출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만약에 이 트랙들이 뮤트가 된 트랙이 있다거나 이렇게 마스터 트랙으로 아웃풋되지 않는 녀석들이 있다면 이 사운드가 함께 담기지 않기 때문에 이 렌더 트랙을 이렇게 마스터 트랙으로 지정해 줬을 때는 각 트랙들의 뮤트나 솔로 버튼 그리고 이 아웃풋을 잘 확인하고 이렇게 익스포트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밑에 이 녀석들은 이렇게 이 시작 구간과 이렇게 익스포트 해줄 길이를 설정해주는 녀석입니다. 그런데 굳이 직접 이렇게 이 녀석들의 숫자를 입력하지 않고 이렇게 익스포트 창을 열어주기 전에 이렇게 원하는 구간을 드래그 해주시면 다시 컨트롤 쉬프트 R로 열었을 때 이렇게 간단하게 시작 부분과 길이가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은 렌더링 옵션입니다. 여기서는 이 샘플레이트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샘플레이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디오 품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까 전에 설정한 녀석은 이 시퀀서에서 사용할 샘플레이트고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오디오 파일로 추출하게 됐을 때 파일의 샘플레이트를 설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이 PCM 설정입니다. 우선 이 파일 타입입니다. 파일 타입은 아까 말씀드린 녀석과 동일합니다. 역시 저는 웨이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빗뎁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6에서 24 정도가 가장 적절하고 저는 이렇게 24 정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머지 설정은 저와 동일하게 해주시면 익스포트 하시는 데는 큰 영향이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원하는 값으로 세팅을 해준 후에 익스포트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파일이 지금 지정해준 이 재생 길이와 그리고 이 곡의 재생 속도, 또 설정해준 이 샘플레이트와 빗뎁스 값으로 컴퓨터에 추출이 됩니다. 간단하게 예를 보여드리면 저는 지금 이렇게 이 마스터 트랙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사용한 이 모든 트랙들은 이렇게 이 마스터 트랙으로 이 아웃풋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추출을 해주면 여기에 있는 모든 사운드가 전부 들어오게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뭐 이렇게 1번, 2번을 뮤트 시켜주고 이렇게 원하는 구간을 드래그 해준 뒤에 다시 익스포트 창을 열어주면 이렇게 이 구간도 설정이 돼 있고 익스포트된 파일은 이렇게 3번 트랙 사운드만 담겨 있고 이 정해준 길이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 샘플레이트를 뭐 48,000 그리고 빗뎁스를 이렇게 32로 설정을 해주고 익스포트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녀석을 한번 불러와 보면 이렇게 불러와 보면 방금 그 재생 길이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48,000 샘플레이트와 32 빗뎁스 값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3번 미디 트랙의 사운드만 담겨 있을 겁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사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마스터 트랙을 이용해서 추출하는 방식이 이 곡을 이렇게 오디오 파일로 변환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이 레코딩 강좌 파트 1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정말 간단하게 이 녹음 방법과 저장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냥 보고 넘어가지 마시고 꼭 직접 테스팅 녹음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강좌에서는 이 레코딩을 좀 더 편리하게 해주는 이런 추가적인 기능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상 강좌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